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교재는 문제지 1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문제지 100페이지 펴시고요. 재산세 볼 차례죠, 여러분들. 네. 자, 교재 펴놓으시고 우리 4주차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새 무지하게 덥죠? 예. 하여튼 조금만 움직이면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입니다. 시원하게 하여튼 잘 지내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보시면 재산세, 기타지방세에서 재산세요.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인데 재산세는 한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박스형 문제도 나오고 종합 문제도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재산세는 가끔 가다가 좀 깊게 디테일하게 토지용 구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올 때도 있지만 재산세 문제는 되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정성이 중요하고요. 자꾸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재산세에서 올해 또 개정 내용들 숙지를 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산세 어떤 것들을 공부해왔고 또 공부하느냐 그러면 우리 재산세에서는 우리 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특히 그 토지 이용 구분하는 거예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서 나눠서 과세했죠. 면적 똑같다고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용지나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분리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할 때 이 토지 이용 어느 이용에 해당되느냐. 이것은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는 최근에 28회 시험 때 나오고 독립화 문제로 출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이렇게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토지용 구분을 일단 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 또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의미가 있고요.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네, 납세무자는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올해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납세무자는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금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과세표준과 세율은 작년에는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재산세 납세 절차는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재산세 납세 절차는 무조건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벌써 출발하려고 하네? 비과세가 빠져버렸네. 재산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재산세 비과세도 독립화 문제로 최근에 나오기도 하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 테마로 재산세 공부합니다. 여기다 봤구나. 제가 하나 덜 눌렀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산세 보는데요. 먼저 그 개요 살짝 한번 문제 풀기 전에요.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우리 또 재산세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재산세. 자, 개요를 보시면요. 재산세 과세주체는 시군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죠.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고요.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주택권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요. 근데 소유자별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시험에서 물세냐 인세냐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개별 과세,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거. 근데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신고납부, 거기서 날라온 추동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데 그럴 때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겠죠?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일반가상금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로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만 중과상금 붙습니까? 60개월까지 중과상금 적용되고,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죠. 그래서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요 징수하는 거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물납 다 적용되고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역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현황 부과죠.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산세 개요 우리가 한번 받고, 문제 1번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런 재산세는 과세주체 특강도입니까? 시군도고, 그 다음에 재산의 보유에 따른 수익을 세원으로 과세하는 수익세며 응익과세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 재산세는 그 재산, 이런 건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자,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그래서 원칙적으로 응익과세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재산세 시군구세고, 재산세는 특정 재산을 보유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며, 자,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재산을 보유할 때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과세권자 결정에 따라 과세분과 세액이 확정되는 보통징수 방법의 세목에 해당한다는데, 재산세는 뭐 보통징수하는 세금인데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요.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틀렸고요. 재산세는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 등정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 재산세는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재산세는 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 성격만이 있다. 뭐 이런데 이런 건 뭐 하여튼 재산세는 원칙 개별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번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당의 지자체 관할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을 과세한다. 이런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그냥 참고적으로 역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3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재산세 납세무자가 이제 나오는데 3번 문제부터는 재산세 납세무자도 제가 한번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쭉 한번 또 이론을 배웠던 것들을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무자, 자,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자, 보시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을, 자, 근데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워밍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봐야죠,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재산세 납세무자 잘 한번 보세요. 공부했던 것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6월 1년제 재산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죠. 그래서 또 재산세 납기기실 현재 아니고 과세 기준일 현재고, 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이러면 틀려요. 원칙은 뭐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자, 공유재산의 경우요.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죠. 공유자들 지분이 있을 건데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자? 지분권자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갑지분 60%, 을지분 40% 공유재산이 있는데 누가 재산세 납세자냐? 공유재산의 경우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니까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 각자 납세자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최연장자로 한다. 아닙니다. 지분의 표시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럼 균등한 것으로 50%씩 균등한 것으로 봐가지고 지분권자, 갑과 을이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요거 뭐요?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요약집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요약집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면 틀려요. 시가순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자, 그래서 면적 비율 X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보시면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어떤 경우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예요. 자, 이거 그래서 이따가 또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수임을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요. 그러면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 어떻게 알아요? 이게 종중재산인지?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자, 그런데 법령에 반대해서 그래요? 종중수임을 등기하거나 신고하면 그때는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누구고? 종중이고요. 자, 이런 것들. 자, 한 번씩 쭉 다시 복습하고 우리 한번 또 계속 문제 또 풀 겁니다.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뭐냐?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경우요.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승소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 재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이다. 이러면 그럴듯하죠?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럴듯하지만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걔는 어디 간지 알 수 없으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거 딱 요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대. 자, 꼭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세 번째였군요.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 자, 공부상으로는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봤어.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 즉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무상으로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꼭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요. 올해 2021년 개정세법. 자,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건데 나오면 전국에 강의 들은 수험생 한 8, 9만 명이 다 맞히고 한 10만 명 맞추는데 거기 혼자 또 틀리지 말고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라고 했습니다. 수탁자 했다고 우리 위탁자로 바뀌었는데 좌우지간 재산세나 종부세나 같은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입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합니다. 근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 뭐 공동 상속인이다.
공동 상속인 각자다. 상속인이다. 어떤 상속인 나오면 틀려요. 왜냐하면 상속 등기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몰라요. 상속인 아니에요. 또 and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신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뭐 사망 신고에 의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고 하신 재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돌아가신 분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자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그래서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 다 일이고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배우자는 5할 가산에서 1.5고,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순위에 있다. 그럼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되겠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근데 자녀들만 있다. 그러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러면 누구?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랍니다. 다시요. 상속 계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수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다. 공동 상속인이다. X입니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시공에서 아니에요. 또 몇 년 전에 출제됐던 것처럼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시공에서 아니고 사업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쭉 훑어봤고, 시험에 나오는데 뭐 결국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맞추는데 지금 기울인 노력이라고는 지금 몇 분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한 문제 맞추는 건데, 자, 그래서 납세무자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방세법 내용을 봤고, 이제 그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예규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누구를 납세무자한다? 양수인을 납세무자한다.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하는데 만약에요, 여러분. 자, 과세기준일, 항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졌다. 그럼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무자라고 했어요? 매수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매수인이 원칙 납세무자예요. 근데 만약에 6월 1일 지나서 잔금이 치러졌다. 자,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이때는 매도인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매도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6월 1일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다.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다. 누가 납세무자? 양수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잔금은 언제 치러야 한다?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은 괜찮죠? 그래서 6월 1일 지나서 잔금 치러야지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사는 사람, 매수인이, 양수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법인과요,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무자가 돼요. 아까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and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근데 이렇게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누가?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봐놓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3번 문제는 21회 때 문제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인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한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을. 재산세 과세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 하는 경우도 있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안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산세 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 그 다음에 지자체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요.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무자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요. 24회 때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그죠, 여러분들?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한다 그랬어요? 사용자. 사용자가 되면 딱 요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그래서 몇 번 정답이에요? 1번. 자, 나머지 질문들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그 건축물 부속 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아까 요거 했었죠?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 정할 때 면적 비율로 계산합니까?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공시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지만 이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순액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주택은 주택, 토지는 토지 소유자를. 그래서 면적 비율 X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국가와 재산세 이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를 했어요, 아까? 네? 매도계약자면 국가잖아요. 매도계약자면 국가고 그건 뭐예요? 비과세제. 자, 그래서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보다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 그 다음에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종중을 납세의무자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는데 무슨 종중이야. 그래서 이런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네? 공부상 소유자고요.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죠.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근데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공유재산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을 봐서 누굽니까? 지분권자. 자, 그래서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지. 가불이 공유하기는 부동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50%씩 균등하게 갑과 을이 지분권자 각자가 역시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5번 문제는 자 26회 때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26회 때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2021년도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박스형 문제로 재산세는 잘 나오는데 5월 31일에 재산세 이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 그러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하는데 과세 5월 31일에 자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6월 1일을 봤을 때는 완벽하게 누구 거예요? 매수인 거지. 매수인이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니라 누구다?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도인 틀렸고 매수인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그랬는데 납세의무자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고. 그 다음에 하여튼 신탁재산은 위탁자로 바뀌었다는 거.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사업시행자지.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지. 종전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은 기역 아니고 디귿 아니고 니을 아니고, 그죠? 기역, 디귿, 니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4번입니다. 그래서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별표시합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별표시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6번 문제 봅니다. 22회 때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6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납세의무자. 자, 그다음에 비과세에 관한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랬는데 박스형 문제로 재산세 문제는 잘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또
종합 문제로 이렇게 또 섞어서 골고루 섞어서 이런 것도 또 잘 나옵니다. 재산세. 전형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본다 그랬는데 요거는 기출문제를 기출문제 수정한 거예요. 22회 때 문제 수정한 거라. 이건 원래 없었던 건데 한번 보세요.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요. 예.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6개월 이내는 뭐로 가세하냐? 뭐로 가세합니까 이거? 철거 멸실된 건축이나 주택이면 나대리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대지는 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용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자,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합산과세 할 것 같은데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 부속 토지는 6개월 이내,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이거 뭐로 과세합니까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6개월 이내는 별도 합산과세예요. 그러니까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 부속 토지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합산과세 할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자,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 매매용 토지,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된다고 그랬어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니은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를 연재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우리 임시 건축물요 재산세 과세기를 연재 1년 미만의 것은 얼마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없어질 거니까 뭐 한다? 비과세예요. 근데 지방세 비과세에서 좌우지간 사치성 재산 나왔다. 자, 지방세 비과세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중과세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중과세고. 그러니까 지금 옳은 것은 어떤 겁니까? 니은번 하나만 옳으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니은번 하나만 옳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6번 문제 이런 것들 또 다 주의해서 여러분들 알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잘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니까 28회 때 문제입니다. 28회 때 문제인데,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7번 문제는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나머지 지문들 쭉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5번 지문만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번 지문을 보시면요, 5번 지문 봅니다. 5번 지문을 보니까 상속이 해이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이 이행되지 않고 엔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요, 우리가 상속 등기 아까 했죠?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속인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과세권자가 상속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공동 상속인, 자, 각자 아닙니다. 상속인 아니고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시험에서는 주된 상속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에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주된 상속자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8번 문제로 가시면 또 역시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 나중에 또 할 거지만,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예요, 주소지예요?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보시면 되고요. 가볍게. 그래서 이건 4번 지문만 한번, 문제가 확 넘어가 버렸네. 자, 8번 문제.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여러분? 예? 주택 소유자의, 자, 일단 납세 의무자는 또 다음에 보고,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기 4번 지문이요. 자,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는데, 지방세는 납세지 좌우지간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부동산 소재지지. 그래서 주택 소재지지 주소지 아닙니다. 주택 소재지고, 건축물 소재지고요. 선박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선박 소유자 주소지고 하는 예외도 있지만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반복이 되고요.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산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 자, 1번 질문이요. 양수인을 해당 연도 납세무자로 본다. 과세 기준일에 양도양수가 있으면 누가 납세무자? 양수인. 이런 거. 하여튼 주택, 자, 주택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지방세, 물건 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9번 문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또 한번 보면 9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자, 과세상 및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1번에 보니까 여러분, 자, 신탁법 규정에 따른 신탁법 위조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여한 것으로 보므로 그 위탁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번 질문은 작년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이건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던 지문이네요. 자, 이거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예?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주택도 종합 별도 분리로 나눠요? 아니지. 토지만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뭐 나대지나 공장 용지나 뭐 잡종지 같은 토지나 농지나 이런 것들을, 자, 면적이 똑같다고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종합, 별도, 분리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그냥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지 주택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자,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매수계약자한테 됐다고 봐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요.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자, 그럼 바닥면적 몇 배요? 예? 자, 10배.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작년 시험에 이렇게 또 바꿔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산세만 그런 거 아니죠? 자, 별장, 고급 을악장, 고급 주택,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요? 예?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에서 별장, 고급 을악장, 고급 주택,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중과했습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자, 우리 가서 10배까지 20배로 바꿔서 나왔고.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합니까? 예? 자, 여러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보세요. 건축물에는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과세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자,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잖아요. 그럴 때 이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해요, 제외해요? 예? 모든 토지인데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주택과 함께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이 건축물에 자, 주거용 건축물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제외입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일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세상과 납세문자 이렇게 묶어서 또 종합문제로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9번 문제 요걸 이제 조금 바꾼 거고요. 자, 한번 봅니다. 기출 문제를. 9번 문제도 뭐 여러분들 잘 또 역시 납세문자 바꾼 걸 잘 알아두시면서 10번 문제 있잖아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박스형 문제로 나올 때 이렇게 또 무지막지하게 실전에서 뭐 나오진 않을 건데, 자, 아까처럼 뭐 몇 개 이렇게 깔아놓고 나올 건데, 그래도 한번 공부를 위해서 한번 납세문제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 배웠던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5월 31일에
옳은 곡길이 묶인 거 그랬는데 재산세 납세문자요. 5월 31일에 재산세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6월 1일 현재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문자가 된다. 예?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보세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5월 31일에 매매 잔금 수령하고 등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자, 6월 1일 날 완벽하게 누구 겁니까, 이거? 매수인 거죠. 매수인이 납세문자가 되는 거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누굴 납세문자로 보냐? 그 소유자를요. 자, 그래서 이거 면적 비율 X라고 그래서 아까 나왔었잖아요. 포인트 뭐?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눕니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문자가 된다. 아니고 누가 납세문자? 위탁자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에 따라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요거요.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문자? 종전 토지 소유자입니까? 아니고 이렇게 기술이 됐었는데 아니고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납세문자고. 그 다음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문자입니까? 예? 권리변동인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문자? 공부상 소유자.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음 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기억 미음 번이 여러분 옳습니다. 근데 1번인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 5번, 미음 번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5월 31일 날 만약에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하는데. 그러면 6월 1일 현재로 봤을 때 공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고요. 5월 30일에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는요. 사실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과세 기준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했어요.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 잔금 치렀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을. 그래서 원칙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문자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 공무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 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잔금을 언제 치고 이런 걸 몰라. 그러면 누가 납세문자? 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문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잔금 언제 치고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문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됐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주의해서 또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 다 1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서 또 알아두시고 별표시해서 또 10번 문제도 하나 더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요 11번 문제 같은 것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표 있죠? 여기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해 놓고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 106페이지 참고 있잖아요. 여기 표, 납세문자 표에다가 제가 한번 훑어드렸죠, 지금. 별표시해 놓고 보시고. 자, 11번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11번 문제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은 땡처리 씨와 막질러 씨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이다. 재산세 납세문자로 옳은 거는데 이름을 막 찔른 것 같아, 막 그냥. 자, 그래서 잠깐씩 여러분들 쉬어가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일부러. 네, 재밌으시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다음은 땡처리 씨와 막질러 씨 부동산 매매에 관한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매도자, 매수자, 개인간이네요. 근데 계약상 잔금률이 개인간인데 2021년 5월 28일인데요. 재산세에서 취득 시기는요. 재산세에서 취득 시기는 취득세 취득시 규정을 준용해요. 예? 취득세 취득시 기준. 이런 문제 나오면 취득 시기는 어떤 거로 판단하냐고요? 취득세 취득 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개인간 매매니까 원칙적으로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질 5월 28일이요. 등기일이 빠른 장상 봐야죠. 근데 등기일은 더 늦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5월 28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5월 28일 날 잔금을 치렀고, 근데 등기는 언제 됐고요? 6월 2일 날 등기가 됐고요. 6월 2일 날 등기가 됐고. 자,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뭐예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 납세무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권리변동 사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했다는 그냥 전제로 그런 말이 없지만 재산세 납세무자는 6월 1년제 원칙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여러분? 네? 자, 매수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매수인이. 그런 거지 뭐. 자, 50%씩 뭐 부담해야 한다? 뭐 아닙니다. 자, 누가 납세무자? 매수인. 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도 똑같은 얘기예요. 13번 문제도 취득세 취득 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취득세 규정을 준용해요. 취득세 규정을 준용하니까 13번 문제도 보시면 자, 계약일이 5월 1일이고 등기일이 6월 10일입니다. 자, 근데 계약상 잔금일이 언제예요? 5월 30일이요. 그러면 등기일이 더 늦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는 원칙 개인간 거래니까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일을 취득 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수인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하는 자니까 취득 시기는 취득세 취득 시기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그런 얘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14번 문제 같은 것도 보시면 자, 14번 문제도 뭐 그런 겁니다. 재산세요. 재산세. 갑의 아버지가 2021년 5월 30일에 사망하여 갑의 어머니와 갑의 형, 갑의 여동생이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6월 1일 이제 상속 등이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럼 누가 납세무자 돼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러니까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자녀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다 1이고 똑같고 배우자는 5할 가산하니까 상속 순위의 주된 상속자 누가 됩니까? 배우자. 여기서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갑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재산세 과세상입니다. 15번 문제가 이제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도 이런 거 제가 풀어드렸었는데 19회 때 문제예요. 뭐 풀어드렸었는데 대상을 한번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재산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아까 정리해드렸었는데 살짝 제가 토지, 자 재산세 대상입니다. 모든 토지죠.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고요. 건축물 재산세 대상인데 취득세 원칙적으로 범위가 동일해요.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자 건물과 독립한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무허건축물 당연히 포함하고요. 이 건축물에 주택은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합니다. 주택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과세합니다.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하고요. 별장,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뿐이지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요. 선박, 항공기 이렇게 해서 5가지 재산세 대상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15번 문제는 근데 이게 출제가 됐을 때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일수록 이 문제를 당황했었는데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기요. O,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맞죠? 차량 아닙니다. 자, C값 순액이 4천만 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선박이면 이게 뭐 C값 순액이 4천이든 비용무용 자가용 선박이나 선박 대상이 됩니다. 고급 선박이나 아닌 선박이든 좌우지간. 고급 주택. 주택이면 고급 주택이나 아닌 주택이든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물이요. 카지노업에 사용하든 호프집에 사용하든 건축물은 다 대상이 되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과수원. 토지면 농지든 아니든 토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차량 아니라고 그랬죠. 골프용권, 기계장비,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이런 것들 어디서 많이 봤죠? 취득세 대상입니다.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장,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장 이런 시설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어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하고 범위 아까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4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대여섯 개 골라놨더니 보기엔 4개밖에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이 당황했다고 했는데 옳게 묶인 거 그랬잖아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아니에요. 네. 옳게 묶인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1번에 이렇게 앞부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과세상을 좀 더 한번 보고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가 겸용주택도 우리가 배웠어요. 재산세에서.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자,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도 배우는데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율도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요. 자, 근데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고요. 그래서 겸용주택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보겠습니다. 건물 한 개동,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와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각각 안분해서 주택 부속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우리 했어요. 자,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셔야죠. 건물 한 동,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요 그림을 항상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거. 요거 항상 떠올리셔야죠. 네, 요걸 항상 떠올리시고. 그래서 주거 면적이 60%, 상가 면적이 40%입니다. 자, 얘 1동 건물 겸용주택이요. 주택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전부 주택 그러면 틀리고 주거분만 주택이니까 60% 면적은 뭐로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 다음에 또 40%는 건축물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이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60%는 뭐로? 주택 부속 토지로. 주택의 부속 토지로. 40%는 요거 뭐로요? 상가 토지로 과세합니다.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자, 근데 1구 건물이요. 자,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주거용 사용 면적 얘는 항상 따져서 50% 이상이면 100분의 50 이상이면 얘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1구 건물은 건물 한 개층 전체가 독립호에 구입되어 있으면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층이 출입문 별도로 해서 101호, 102호로 나눠져 있으면 각각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호에 구입이 된 1구 건물이 되죠. 그래서 요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절반 면적은 예를 들어서 절반 면적은 50% 면적은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딱 50%는 요거는 상가 면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을 때 102호는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상가라고 그랬어요? 주택입니다.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만 돼도 얘는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별합니다. 일구 건물 겸용주택일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럼 틀려요. 얘는 항상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일동 건물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겸용주택이요. 얘 보시면 취득세하고요, 재산세 일동 건물은 겸용주택 내용이 같이 가는데, 우리가 재산세는 겸용주택 내용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률에, 취득세는 법령에 규정은 없어요. 눈 뜨시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졸리구나, 이거 벌써 쉬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문제까지는 좀 보고 우리가 좀 쉬어야죠. 조금 더 쉴 걸 잘못했네. 자, 눈 감고 계신 분들은 눈을 뜨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하고요, 재산세 일동 건물은 내용이 같이 가는데, 취득세는 예규에 규정이 그러니까 지방세법 기본 통칙 같은 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산세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가 겸용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으로 보면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 세율이 상가로 보면 4%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취득세도 의미가 있는 건데,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내용이 같이 가요.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주거만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전부 주택 아닙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그래서 이거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겸용주택 어떻게 외우냐? 쿵쿵따 버전으로 외운다고 그랬죠?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이거잖아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이겁니다. 다 같이 쿵쿵따부터요. 시작. 쿵쿵, 다시 시작.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요. 유치하지만 암기는 유치한 게 좋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겸용주택, 양도세에서는 주택 면적이 크면은 뭐예요? 전부 주택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양도세하고 헷갈리잖아요. 양도세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양도세에서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부만 주택. 이거. 그래서 쿵쿵따 버전으로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요. 재산세 일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해요?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라는 거. 50% 안 되면 주거부만 주택이고, 주거용 상면적 일구 건물은 50%를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16번 문제 봅니다. 16번 문제만 풀고 좀 쉴게요. 16번 문제 보시니까 요거는 뭐 이어서 그냥 아까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면 바닥면적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보고 이런 것들. 다가구 주택도 잠깐만요. 요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 마저 보고. 다가구 주택이요.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요거 단독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법상 단독 주택인데, 자, 지방세법에서 뭐로? 공동주택에 준해서 과세합니다. 공동주택에 준해서. 원래 주택법상은 단독주택이지만, 그래서 뭘 판단할 때 주인,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재산세 고시도 날라오겠지만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판단해요. 근데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또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이요, 다가구주택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하나의 단위로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근데 이렇게 지방세에서는 뭘 판단할 때 고급주택에서 다가구주택,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다가구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요.
재산세 예상이 되는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그죠? 주택 제외하고 해당 부속 토지와 별개로 구분해서 건축물별로 개별 과세하고 있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맞고 3번 일부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항상 일부 건물 나오면 뭘 기억해요? 50%. 주거용 상면적이 전체 50% 이상이면 100분의 50 이상인 때는 뭐로 본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래요? 아닙니다. 면적 비례 주거만 이건 일동 건물이 그런 거고 일부 건물 나오면 항상 뭐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보다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이 일구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일구 건물은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일동 건물이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 나머지 지문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옳은 지문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주택에 대한 어떤 과세 입장에 대한 건데 뭐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잠깐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쉬었다가 1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17번 문제부터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